518페이지인가요? 아니죠. 418페이지. 418페이지. 우리 지금 기본서 나왔어요. 아직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까? 공시법 책이 제일 얇죠? 공시법은 쳐다보도 안 했어요? 세법이 더 얇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공시법이 얇을 텐데. 410페이지 될 텐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책 지금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아니, 기초서 갖고 있으면 돼. 기초서. 네, 기초서. 그럼 기본서 갖고 계세요? 지금 기초서를 기본서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자, 418페이지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5장 마지막 장이죠. 제5장. 우리 오늘 종강하는 날입니다. 이제 등기 여러 개 등기들이 있어요. 여러 개 등기들. 이 등기 중에 이제 7개를 올 때 볼 텐데, 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부기 등기, 가등기. 이렇게 해서 7개 등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3개 있잖아요. 이 등기 3개는 딱 틀이 짜져 있어요. 이게 그냥 틀 속에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개념이 나온다고. 그래서 자, 등기 기록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등기부.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등기부. 근데 법에서 표현은 달리하긴 해요. 달리하지만 크게 실익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등기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뭐가 써 있으면 이게 실체 관계랑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등기부에 뭐라고 써 있으면 진짜로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요게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해요. 등기부 상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게? 무효예요. 무효. 효력이 없는 거야. 효력이 없으니까 냅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소하라는 거지. 지워버려라. 그래서 말소 등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게 불일치하긴 불일치하는데 일부가 불일치해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불일치하다고. 그럼 무효는 아니겠지. 근데 무효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서 써야지. 그냥 냅두고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 불일치한 것을 일치시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등기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겼다면, 이 원시적으로 생겼다 이 말이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딱 하는 순간부터,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순간부터 뭔가가 잘못돼 버린 거야. 그럴 때 원시적으로 이제 불일치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고치는 등기를 경정 등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다음에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등기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뭔가가 달라지게 된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변경 등기다. 그래서 변경 등기 개념을 잡을 때 꼭 들어가야 될 표현, 그게 뭐가 무엇이다? 후발적이라는 말과 일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변경 등기란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경정 등기라는 것은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다. 그 말소 등기는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전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지워버리는 등기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 근데 만약에요, 말소 등기 개념을 잡을 때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럼 맞다 땡이다? 땡이야. 그러니까 등기와 실체 관계가 전부 또는 일부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말소 등기에서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전부. 지난주에 여기 개념까지 말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변경 등기, 자 일단 개념 체류에 있어. 418페이지.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제 관계와 후발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걸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단어 2개 쳐봐라. 2개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 어디와 어디? 일부하고 후발적.
일부와 후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칠판 보세요. 여러분 등기부가 이렇게 표제부 갑굴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경 등기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겠나 이 말이지. 어디에서 하겠나? 표제부와 갑굴구 중에서 어디에서 할까요? 다 할 수 있어. 표제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갑굴구에서도 할 수 있거든. 자, 표제부에서 한다 이렇게 표제부.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써지니까? 부동산에 표시가 써지죠. 그럼 부동산에 표시에 만약에 어떤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제부 변경이라는 말은 잘 안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 이거고 그 다음에 자 갑구와 을구 쪽에 갑구와 을구 쪽에는 뭘 쓰게 돼 있나요? 갑구와 을구 이래야 되죠. 자 갑구 을구에는 그럼 뭐가 써지는가? 권리가 써지잖아요. 권리 소유권을 비롯한 권리들. 그래서 권리가 써지고 그 다음에 그 권리에 대한 뭐가 써진다? 권리자가 써지지. 권리자. 권리자를 우리가 등기 명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등기 명인. 그러면 갑과 을구의 권리가 써지는데 그 권리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등기하는가? 권리의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자 등기 명인, 등기상의 권리자를 나타낼 때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있잖아요.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 이런 말 하는 거지. 그래서 변경 등기는 이렇게 표제부 갑굴구에서 할 수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종류를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와 권리의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지. 봐볼게요. 자, 2번 변경 등기는 자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표제부에서 하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 동그라미 치고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갑굴구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 거기 줄 치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밑줄 치고 이렇게 해서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다. 확인했어요? 그럼 칠판 봐보시고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쓴다 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고 건물의 표시가 뭔가 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것이 있거든. 혹시 생각이 나나 확인 좀 해봅시다. 자,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제 경계좌표는 원래 해당하지만 등급에는 안 쓰지. 침 튀겼어요. 여기 앞에 앉으면 합격 꼭 하십니다. 왜냐하면 침 맞고 공부를 하거든. 침 맞고 공부하는 곳이라 여기가 합격하는 자리. 그럼 뒤에는 어떻게 하냐? 침 안 튀게 벽까지 닫혀놨는데 그래도 합격하십니다. 기운이 전달돼서. 이거 토지 표시고 그럼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나? 건물을 표시할 때 여기도 역시 소재 지번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온다? 그 건물의 구조와 종류, 면적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로 나오는 건데 이거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 자, 이거 바뀌려면 뭐가 있으면 돼? 지목 변경이 있으면 바뀌지. 지목 변경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면적은 어떨 때 바뀌나요? 다행이야. 면적 변경 그럴 줄 알았어.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소재가 바뀔 수도 있어. 소재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바뀌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자 구조나 뭐 면적 이거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건물을 증축한다. 뭐 리모델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건물도 분할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들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이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하는 등기를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알아듣겠죠? 봅시다. 자, 2번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에서 표제부의 등기사항인데 1번 토지 등기 기록 등기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봐보니까 자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뭐 표시번호 접수연월 이거 이제 됐는데 거기서 필요한 말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게 토지 표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건물 등기 기록 등기사항에도요
그 표제부에다가는 표시번호 똑같이 써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그리고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거기까지 줄 쳐보세요. 소재 지번 그다음 건물 번호 구조 종류 면적. 근데 여러분 건물 번호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건물 번호가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전에 연립 같은 거 보면은 가동, 나동, 다동, 뭐 우성빌라, 가동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가동 그러면 왠지 너무 오래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된다고 이제 한번 색깔 쫙 발라놓더니 색깔 한번 예쁘게 칠하더니 백일동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럼 우성빌라 백일동이 된 거야. 원래는 가동이었다가. 이게 뭐가 된다? 이게 건물 번호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동 뭐 201호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백일동 201호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건물 번호 바뀐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한번 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등기부에 있는 거 다 가동해서 백일동으로 바꿔놔야 된다고. 이거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페인트 칠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막 등기부 다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한 5%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합니까? 아 빌라 값이 빌라 5%가 어디냐 하면서 한번 칠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했어요. 이 표시가 뭐냐를 설명했고 그 밑에 보니까 사유가 나왔어. 어떤 경우에 사유가 이제 되냐라고 할 때, 자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있거나라고 했잖아요. 자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이 있다 그 줄 쳐보고 이게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게 되나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들었던 얘가 강남구 서초동에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뀐 거 이걸 예를 들었었지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뭐가 바뀐다고요? 요게 바뀌게 돼 또는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바뀌게 되니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는 그 옆에 또는 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거기 끊어주고 거기서 끊어주고. 그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분할, 구분, 합병, 부속 건물 신축 뭐 이런 거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럼 구분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구분이 뭐냐면 이 일반 건물로 돼 있는 것을 구분 건물로 바꿔주는 걸 보고 구분한다고 그래 건물을. 일반 건물을 구분 건물로 바꾸는 거. 이것을 구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표제부 쪽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럼 칠판 좀 봅시다. 여러분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이고 등기부인 거지. 오늘 야간반 오신 야간반 중에 한번 손 들어봐요. 야간반 지금 야간반인데 오전에 오신 분 높이 좀 들어봐요. 오 야간반 있다. 오 썰렁하겠는데? 오전반 중에 야간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오늘 미사 갔다가 미사가 아니라 그 예배 갔다가 거기 탄력 받아가 쭉 안아버리면 안 되는데. 자 75번지 지목이 전이고 소유권자가 A다. 이렇게 그럼 75번지 지목이 전이고 소유자가 A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땅 지목이 바뀌었다. 대로.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 중에서 어디를 먼저 고치게 돼 있어요? 둘 다 같이 고치지 않아요. 한쪽이 먼저 고쳐지는 거야. 이 토지 표시는 대장을 항상 먼저 고쳐요. 표시는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때 고쳐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자가 1개월 내로 가서 신청해 줘야 돼. 그러면 다른 상대방은 어떻게 있어요 없나요? 없지. 소유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뀌어가지고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요 소유자의 단독 신청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얼마 내로 와서 신청하라고요? 1개월. 안 와버렸어요. 근데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어. 과태료 없어요. 아니 시키들 말든가 시켜놓고 안 한다고 과태료도 없으면 어떡하냐.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1개월 내로 신청하라라고 돼 있지만은 지적법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소관청이 촉탁한다 그랬잖아. 소관청이 해달라고 촉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소관청이 촉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일처리 되기 때문에 굳이 등기법에다 과태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원칙 규정만 두고 있는 거야. 정리해보면 그때 이 똑같은 사유가 등기법하고 지적법 규정이 다르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등기법에서는 지금처럼 1개월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지적법에서는 소관청이 촉탁한다고 돼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냐 했을 때 지적법에 따라 갖고 촉탁합니다. 이렇게 말했었던 거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신청하러 갈 때 A가 뭘 들고 가야 되느냐? 이때 A가 뭘 챙겨가야 된다고? 바카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이거 챙겨가 이거. 대장이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대장을 이렇게 제출하면서 봐라 밖에 있잖냐. 그러니까 안심하고 등기부 고쳐달라. 이렇게 하면서 신청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신청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표제부는 여러분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 표제부는 100% 주등기로만 해. 이렇게 주등기로 하고 여기 75번지 지목을 대로 바꾸고 종전에 있던 내용은 다 말소시켜요. 표제부는 항상 현재 효력 있는 것만 써 있고 종전의 건 다 지우게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등기 맞춰지거든요. 자, 밑에 봅시다. 등기 절차 신청에 의한 변경 등기라고 써진 거.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사유가 있게 되면 먼저 대장상 표시 변경 등록하고 거기 줄 주세요. 먼저 대장장 표시 변경 등록하고 거기. 그리고 대장을 첨부해서 밑줄. 대장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거예요. 대장 먼저 고치고 대장을 첨부하는 거지. 니은번. 자, 니은번에 첫째 줄, 둘째 줄은 이제 그냥 사유 써놓은 거고 세 번째 줄 바로 보세요.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이렇게 나왔어. 세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 줄 치고 자, 얼마 내로 신청하라 돼 있습니까? 1개월. 1개월 내로 등기 신청하세요라고 돼 있거든. 누가요? 소유권자가. 근데 이거 신청 안 해버렸다? 과태료는 있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4번 먼저 볼게요. 등기 실행 먼저 봅시다. 4번 등기 실행. 이때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요. 항상 주등기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항상 주등기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줄 치시고. 그럼 거기서요. 지워라, 말소해라 라는 말을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